안녕하세요. 엘빈TV 바리스타 임성주입니다. 자, 오늘은 라떼아트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 텐데, 라떼아트를 처음 시작하는 이제 초보자 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떼아트를 하는데 그림을 꽉 차게, 잔에다가 꽉 차게 크게 그리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떼아트를 처음에 연습할 때는 우리가 이런 잔들을 써요. 6온즈 잔 180ml, 흔히 말하는 이제 카푸치노 잔이죠. 이거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많이 쓰시는 거 이런 다이소 잔, 이런 잔들을 많이 쓰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잔이 작기 때문에, 특히 뭐 얘는 더 작죠. 잔이 작기 때문에 이 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을 꽉 차게 그림을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잔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다이소 잔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다이소 잔을 이제 라떼아트 하시는 분들이나 뭐 선수분들이나 이걸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연습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매장에서 우리가 라떼를 만들 때는 이제 얘보다는 좀 더 큰 잔을 우리가 쓴단 말이죠. 이제 9온즈 잔 270ml짜리 이걸 쓰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걸 써요. 13온즈 잔을 씁니다. 이거 거의 한 400ml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작은 거 6온즈 잔을 쓰다가 13온즈 잔을 쓰게 되면은 2배가 넘잖아요. 양이 2배가 넘어요. 그리고 잔이 갑자기 너무 커지다 보니까 큰 잔에다가 하트를 크고 이렇게 좀 잔에 꽉 차게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좀 익숙하지가 않고 어렵단 말이죠. 이게 작은 잔에다가 그리다가 머그잔으로 들어갔을 때도 뭐 그리기가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잔의 모양이 아예 바뀌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얘는 잔의 크기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잔에서 머그잔으로 넘어가는 연습 방법이 있고, 작은 잔에서 큰 잔으로 넘어가는 연습 방법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잔이 커졌을 때, 뭐 꼭 잔이 커졌을 때가 아니더라도 잔에 꽉 차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 팁을 간단한 거 2가지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보시면은 뭐 잔이 아무리 커졌어도, 아니면은 내가 좀 그림이, 나는 잔이 크지가 않은데 잔이 조그만데도 이렇게 좀 그림이 작게 나와요 하시는 분들한테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여드리고 실제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첫 번째 팁, 우리가 안정화를 했을 때, 보통 안정화를 했을 때 얼마큼 했죠? 안정화 했을 때 에스프레소 받고 우유 스티밍 한 다음에 부을 때 보통은 반 정도까지 담잖아요. 반 정도까지, 그쵸? 그러면은 반 정도는 에스프레소하고 우유가 차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반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 가지고 내가 그림이 모자르다 싶으면 공간을 늘려주면 되겠죠. 그쵸?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상태라면은 이게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서 내가 어느 정도 공간을 가져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크게 그리고 싶으면 안정화를 적게 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이거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안정화를 50%까지 하는 게 아니라 40%, 그거보다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유량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내가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30%까지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림을 크게 그리는 방법 2번째 팁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이 이 2번째 팁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뭐냐면, 자, 보통 라떼아트 어떻게 하죠? 보통 라떼아트
안정화하고, 그러니까 10cm 정도 높이에서 안정화를 하고 끊어준 다음에 낙차를 빼주고 그대로 유량을 부었죠. 끊어주고 갔잖아요. 끊어주고 갔어요. 근데 이거를 안 끊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안 끊고. 뭐냐면 안정화를 한 상태에서 끊어주면은 안정화를 한 이 커피의 움직임이 멈춰요. 멈춘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내가 다시 우유가 들어가면은 멈춰있는 우유를 다시 내가 우유를 부어주면서 밀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정화를 끝내서 우유가 멈춘 게 아니라 안정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러니까 우유가 멈추지 않는 도중에 첫 타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움직임을 우유가 받고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첫 타가 많이 밀리고 우유가 넓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더 넓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방법이 좀 더 오래된 방법이에요. 처음에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우리가 그 라떼아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라떼아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전부 다 안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끊지 않고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도 뭐 잔에다가 하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뭇잎 같은 거를 그릴 때 안정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끊고 바로 첫 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분들한테 이제 처음에 연습을 시킬 때 끊고 들어가라고 연습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안정화를 하고 첫 타가 들어갈 때 내가 만약에 좀 머뭇해서 첫 타가 늦게 들어가던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계획했던 안정화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 적어지게 되죠. 그리고 내려갈 때 바로 내려가야 돼요. 순간적으로 바로 내려가서 첫 타를 부어야 되는데, 이게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내려가는 게 이제 속도가 느려. 내가 어떤 포인트에 찍어야 될지 모르니까 막 느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정화 돌리고 내려가서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연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컨트롤이 잘 안 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끊고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면은 연결해서 들어가는 것도 나중에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을 좀 더 나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익숙한 사람인데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뭐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뭐 푸어링 방법이니까 뭐가 더 좋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해.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라떼아트를 그릴 때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라떼아트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연습 열심히 하시고 혹시 또 궁금한 거나 알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